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호랑이라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정치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아는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정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네, 보는 그런데 입장이 이렇게 검찰이 과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었거든요. 그분도 정치 초선하다가 뭐 바로 대통령 됐잖아요. 초선하다가 그것도 중간에 잘려가지고 선거법 사건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하고 멀리를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은 그 하고 뭐 협작군, 무엇이 이권 다툼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와 타협하지 않고는 안 되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들 비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정치를 좀 쉽게 본다고 그랬는데 남자가 세 가지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소년등과거든요. 예. 그게 고시를 너무 일찍 쉽게 합격해 버리면은 우습게 본다, 세상을. 그게 자기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처럼 3수, 4수, 5수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됐으면 국민이 무섭고 국민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은 사실 선거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무섭다.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 국민들 중에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지금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 의견이 결국은 국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심은 구수를 해가지고 총장까지 올라간 겁니다. 구수 안 했으면 못 올라갔을 네. 거예요. 단번에 딱 합격했으면 그냥 이렇게 어깨에다 힘 팍 주고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되게 변호사 잘리지 했겠죠. 않습니까? 꺾어지는데 구수까지 했기 때문에 능글능실하는 그런 법을 터득을 했는데 이 정치에는 그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1년 만에 그냥 대통령 돼버리니까 1, 2, 3차 시험을 한꺼번에 합격해가지고 공부 잠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정치를 아주 쉽게 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정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이 국민도 그렇고 정계도 그렇고 정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하면 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의 질이 형편없는 사람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야말로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타협과 조정의 예술. 종합예술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정치적 감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유권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이런 거는 보통 동물적 감각이라 그래요. 그런 게 터득 안 되면은 정치 1선은 해도 다음엔 당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에서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엔 선거 없잖아요, 윤석열. 그래서 정치를 너무 좀 쉽게 본 측면이 있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이게 국민은 진짜 호랑이라고 누가 그랬죠? JP가 그랬죠. JP가 그랬죠. JP 말을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갤럽에서도 그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인사 문제가 24%로 1위입니다. 압도적 1위고. 그 다음에 경제 민생 문제 이게 10%. 그리고 무능, 자질, 부정 뭐 이게 8%. 독단적, 일방적이다. 그게 5%. 뭐 그렇게 쭉 나가는데 결국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민생 문제, 이 경제 문제는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덤터기를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문제라는 게 모든 여론조사에 똑같이 나온다면은 결국 인사는 인사 문제를 풀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지금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사에 대해서는 다 입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이 이게 무능무기력이 아주 극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각도 어떻게 저렇게 총리가 대우 조선해양 그런 파업 사태가 그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아무 말 않고 있고 결국 대통령이 나서 경제장관 회의 소집하고 호통을 치니까 그때서 장관들이 뭐 헬기 타고 쫓아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뒷짐지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총리라는 맞습니다. 사람은 경제 달인이고 그만한 경륜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때 사람을 다시 재활용한 거 아니에요. 폐기 처분했던 것을.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 문제로 풀 수밖에 없다. 다만 아니 이제 임명호지 아직 조각도 끝나지 않았는데 당장 내각을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참모진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그래 비서실장도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은 지금같이로 그 사적 채용 문제 이런 것에서 비서실장 책임 아닙니까? 채용 문제에 대한 맞습니다. 모든 논란이 지금 커져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육상씨가 어쩌니 저쩌니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 말도 대통령실에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과거 문재인 시절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뒤집어지고 본회의가. 그런데다가 정무수석 이름이나 기억합니까? 누구죠? 그런 홍보수석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거기다 대변인도 전혀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뭐 오히려 말썽만 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 평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좌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그렇죠. 걸로 해서 보좌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그러니까 게 대다수 이제 인식인 것 뭐 같아요. 내각을 지금 장관을 지금 뭐 진짜 2달 조금 넘었는데 아직 조각이 끝나지 그러니까 아직도 임명 안 된 장관도 있죠. 그러니까 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의 참모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가지고 어떤 그 지금 태평성대처럼 인식하고 내가 뭐 전문가를 뽑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윤 대통령의 지금 제일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전문가 집단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인사가 망사라고 20몇 프로의 그 부정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의 장은 있죠. 어떤 그 전문 능력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게 조직을 갖다가 어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어떤 지사적인.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의 전력이 어쨌든 그 전문인이면 된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호영 그때 복지부 장관 그거 할 때도 그 아들 문제, 딸 문제 있었는데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그 눈높이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있죠. 국민과 소통되고 대통령의 직언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하고 그다음 그 주위에 포진시켜야지 전문가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느냐 아니면 전혀 무시하고 하는 건 계속 인사가 망사란 말을 들을 수 있다. 좀 그 어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고시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지 고시 관료 그런 그 엘리트주의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그래서 검사 뭐 기재부 그러니까요. 아주 엘리트 그런 관료들은 절대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쓴소리 했으면 그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정인 비대위원장도 옛날에 잘했다고 해서 시대가 바뀐 지금 잘하라는 보장이 없다. 없죠. 옛날에 한덕수가 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그럼요. 쌍팔년도 사람을 다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김대기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때 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비서실장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답을하는 게 그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최근에도 무슨 변양균이 같은 사람을 또 무슨 경제특보라고 아니 경제가 지금 너무 넘쳐갖고 있는데도 이 경제유기에 대해서 대안 하나 내놓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또 무슨 경제특보입니까? 또 그 사람이 왜 물러갔습니까? 그것도 뭐 한덕수가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옛날에 왜 물러갔냐고요? 그 무슨 변양균 씨가 뭐라고 그 여성하고 뭐 썸씽이 있어갖고 물러난 예. 사람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다시 리바이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뭐 다 능력이 있고 아주 캐리어로 보면 그럴싸하죠. 화려하죠. 그 사람들 그때 맞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지금 시대는 안 맞다니까요.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이율국하고 그 이태계를 지금 장관시키고 다 한 건 마찬가지. 그렇죠. 컴퓨터도 전혀 모르시고 아니 그분들이 훌륭하다 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인재를 갖다가 선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자기 생각에 좋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가요계에 BTS의 노래 저는 잘 모르지만은 랩이 성행하고 국민들은 그걸 듣기 원하는데
그 황성예터 이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계속 들다 놓고 노래를 들려주니 국민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당도 이른바 이준석 대표 뭐 징계를 받을 일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비춰진 게 잘못 비춰진 게 마치 윤핵관 이 사람들이 어느 칼럼에도 썼던데 그 초등학생 불러다가 따기 치고 쫓아버리고 거기서 이른바 삑이라고 듣지 않습니까? 그거 서로 나눠 먹으려고 당권 싸움을 한 것 같이 비춰져 버린 거예요. 권력 투쟁으로 완전히 권력 투쟁으로 그렇게 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몰고 간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제원 오고 권성동이 오고 소위 그 과거에 뭐 동교동이나 상도동계 그 참모들처럼 그 DJ나 YS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수십 년 동안 진짜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1년간 무슨 징부다 또 무슨 뭐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다 해갖고 출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솔직하니까 우리처럼 몇 년간을 그렇게 열심히 윤석열 지지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딴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국정 운영에 자기 정치 철학이라는 가지고 국정을 끌어가는데 문제가 된다면 엄히 경고를 해야죠. 왜 그 문장 놔둡니까? 네. 나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왜 저보고 화를 내십니까? 아니,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게 같은 생각인데.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분도 자기도 한 몇 선 하시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대도 도와달라고 해서 열심히 도와갖고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거 보면 그냥 화가 난다고 막 그래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히려 아까 그런 말씀드린 기대를 많이 하면은 실망도 크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중도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기 철학을 갖다가 뭐 이행하는데 더 신경을 쓰니까 결국은 중도 보수까지 조금씩 이게 지지를 철회해 버리니까 30 몇 프로는 사실 집권 초반에 나올 수 없는 숫자거든요. 나올 수가 없죠. 더군다나 최근에 뭐 인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뭐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수사를 한다는 연기만 계속 피웠지 뭐 결과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저는 지금 이 야당에서 사실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그 뭐 큰 데 대한 비판도 사소한 비판도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재명 당 대표 만들기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이재명이거든요. 다음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럼 이재명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갑옷 입고 뭐 철판 둘러다고 그걸 정당화시킬 구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까내릴수록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재명을 뽑을 걸 한 여론조사가 더 많았어요.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이번에 그 뭐 미디어 토마토인가 어디 여론조사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가 57.8%고 지금 윤석열 정부 잘했다는 32.8%라는데 5년간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제 2개월 됐는데 왜 32.8%냐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50 몇 프로 이거는 어디서 나온 여론조사인지를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또 왜 이런 여론조사가 하는지 그리고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발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야당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세를 계속 펴고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걸 프레임을 씌우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여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싸우니라고. 윤핵관 두 사람이 서로 힘 자랑하고 실세 자랑하고 그게 무슨 중진들도 어느 쪽에 줄을 쓸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고. 참모들까지도 자기 일보다는 윤핵관 맞아요. 따라만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을 잡고 경고하고 안 되면은 쳐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법부하고 행정부 다르다 그러면서 오후 불구하는 밖으로는 그렇잖아요.
다를 수가 없죠. 물론 그 자율성은 인정을 그렇죠. 해야지만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그래서 제일 정무직이죠. 제1 정무직입니다. 아니, 정치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국정이 돌아갑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치인 제1 정치인이거든요. 아니 정치가 돌아가야 국정이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국정만 따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뭐 여당에 전에는 이제 뭐 수석 당원이라겠습니다만 뭐 그런 제도도 없지만 전에는 뭐 여당 총재까지를 겸했으니까 뭐 다 인사도 할 수 있고 뭐 관여도 했지만 그렇게는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율성을 인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여당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그래야죠. 발표도 하고 예, 해야죠. 어쨌든 뭐 좀 여러 가지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좀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지.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뭐 최근에 무슨 사적 논란 그 채용이라는데 그게 무슨 큰 대단한 자리들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집요하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세를 하는데 청와대 비서실이든 또 저쪽이든 당이든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나와서 언론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으면은 방어가 되는데 그냥 다 얻어맞고 그때서 뒤에 나와가지고 무슨 시민사회 수석은 나와서 그 미국의 여권제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여권제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뭐 물론 미국 제도는 맞긴 맞는데 어느 그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어떤 그 공직을 가져가면 맞긴 맞는데 우리나라 국민한테 비치는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아니, 우리는 공정을 제일 앞세운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들 한심하다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든 걸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홍보를 하라니까 나가가지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개인 핸드폰에다가 문자 보내면 알겠습니다 하고 답이라도 오지만 요즘에야 뭐 대통령인데요. 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보내. 여기서나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백성의 소리는 직접 얘기 안 해도 다 이렇게 물림이 돼갖고 여론이 돼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이렇게 듣는 그런 자세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다. 본인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소리를 국민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은 얼마든지 지지율은 뭐 일희일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지 이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요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잘하면 바뀌죠. 아직은 뭐 이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달 지지율 가지고 5년을 갖다가 예측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MB는 광우병 사태로 10%대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이고, 참. 그런데도 그 후에 1년 만에 다시 50%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물 한 컵 먹고 올까요? 그러시다.